지리산에서 복원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한반도랑 중국 북동부, 러시아 동부 쪽에서 살고 있는 우수리 아종이에요. 네, 지금 사육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대부분의 곰, 한 90% 정도는 대부분 반달가슴곰인데 1999년에 정부가 곰의 도살과 이제 이용을 합법화합니다. 이런 웅담 채취가 합법화되는 좀 잔인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갇혀있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정말 의미 없이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뭐 자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전시용과 웅담 채취용의 경계가 불분명했던 거죠. 그렇게 그냥 유통되는 곰들이 한국 한반도에 많아진 겁니다. 곰을 4마리 가져왔어요. 시주 받아가지고 갖다 놨는데 불법 증식이었어요. 그때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몰수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육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은 봄밥밥 줄 거죠? 예. 화천의 한 곰 임시 보호소. 이거 다 봄밥 거예요? 고구마 줄기? 어? 활동가들이 아침부터 곰 먹이를 챙기느라 분주한데요. 그런데 먹이를 주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머리 좀 이거는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곰 밥 주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여기 안에서만 생활하니까 아무래도 밥을 금방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좀 오래 먹고 좀 재밌게 먹고 약간 좀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이런 뭐 풍부화 장난감에다가 밥을 넣어주는 거예요. 행동 풍부화란 철장 안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이 제약된 동물들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인데요. 하루 종일 먹이통과 씨름을 하고 거품 목욕도 하고 덕분에 여기 곰들은 심심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와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가 사육곰 농장을 개조해 만든 곰 임시보호소인데요. 다시 말해 여기 있던 곰들도 얼마 전까지 웅담 채취를 위해 사육되었던 사육곰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13마리 곰을 돌보고 있는 화천의 임시보호시설은 웅담 채취를 위해서 1982년부터 곰 농장을 운영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곰 농장이 운영되던 곳이고요. 그 농장주께서 이제 저희에게 곰을 더 이상 못 키우겠다, 좀 맡아달라라고 하셔서 뭐 우여곡절 끝에 지금 사실상 그 농장주분이 땅과 시설을 빌려주시고 같이 돌보고 있어요. 죽어야만 철장 안을 나올 수 있었던 곰들. 이제는 그나마 한켠에 마련된 방사장에서 놀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름 없이 좁은 철장 안에 갇힌 수많은 사육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1번에 있는 애가 소요고요. 여기 2번에 있는 다리 3개 있는 애는 덕이입니다. 그 이 친구들은 어디 있던 곰인가요? 언제 구출됐고 이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번 연도 3월 화천의 곰 농장이 그 전에는 3곳이 있었는데 그 한 곳에 있던 2마리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소요랑 덕이라는 이름은 여기 구조하고 나서 지어진 이름이고 덕이는 이제 어릴 적에 그 농장주 말에 의하면 어릴 적에 다리 한쪽이 옆방에 있는 곰한테 뜯기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상태로 이제 다리가 붙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리 3쪽밖에 못 쓰는 상태고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지내고 있습니다. 녀석들이 이곳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길 기원합니다. 구조되지 못한 이름 없는 사육곰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과거에 한 1,400마리까지 늘어났었던 곰들이 대부분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점차 줄어서 지금은 한 309마리 정도 남아있고 전국에 19개 정도의 사육 농장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네. 지리산에서 복원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한반도랑 중국 북동부, 러시아 동부 쪽에서 살고 있는 우수리 아종이에요. 농장에서 이제 웅담 채취용으로 쓰는 곰들은 일본에서 수입한 일본 아종이 가장 많고요.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 북부 쪽에 살고 있는 히말라야 아종,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뭐 아종에 관계없이 어쨌든 반달가슴곰이라는 단일 종입니다. 뜬장이라고 하죠. 그 개들을 길렀던 그런 그 뜬장이란 케이지 아래 이제 바닥면까지 철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케이지를 본따서 이제 곰들을 사육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사육하는 사람에게 좋은 게 아래로 떨어진 오물들을 뭐 쓸어내면은 끝이니까. 뜬장에서 키우는 곰들은 일단 면적이 굉장히 좁고요. 단단한 바닥을 계속 밟으면 발바닥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과각화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서 막 발바닥이 이만큼 두꺼워지고 갈라지고 굉장히 힘들죠. 통증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곰들의 정신 상태도 피폐해져 있고 공격성도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정형 행동이라고 하죠. 갇혀 있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상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의미 없이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뭐 자해를 한다거나, 곰들이 스트레스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어서 곰들이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게 돼서 되게 다양한 피해 상황들에 좀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이름 없이 고통받는 사육곰들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사육곰 산업의 시작과 현재를 알아보기 위해 한 사육 농가를 찾았습니다. 합사된 곰은 그 사이가 좋아서 합사시킨 거고, 칸이 좀 약간 부족해가지고 한 마리씩 넣기가 부족해가지고 칸이 부족한 바람에. 저는 충남 당진에서 92년도부터 현재까지 곰 사육을 하고 있는 김광수입니다. 98마리 등록돼 있습니다. 92년도 당시에 곰을 사육하고 싶어가지고 곰 사육장을 먼저 짓고 곰을 4마리를 처음에 새끼를 구입해서 사육하게 됐습니다. 80년도 당시에 그 영화로 홍보 영상을 내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는 웅담 외에 곰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1981년 정부는 곰 수입을 허가합니다.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요뿐 아니라 수입 대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사육 가능한 야생동물입니다. 사육곰 역사를 저희가 보통 한 40년 정도 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부가 민간에서도 곰을 수입을 해서 실제로 사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게 이제 8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제90차 IOC 총회에서 곰 수입을 허가했던 정부는 불과 4년 만에 입장이 돌변합니다. 88년도에 88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좀 국제적인 시선들이 좀 쏠리면서 이 나라에서 야생동물인 그 대형 포유류인 곰을 이렇게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좀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85년도에 곰 수입을 금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93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인 사이티스에 가입하면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수출도 막히게 됩니다. 93년 이후부터 국내 거래만 있었지 국제 거래는 없었어요. 사실상 수출도 수입도 안 됐어요. 사실 농가 입장에서도 좀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좋은 사업이라고 정부가 하라고 해서 했더니 장려해서 했는데 수입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그럼 우리 뭐 먹고 살라는 거냐, 이런 과정 속에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99년도에 웅담 채취를 합법화해주게 됩니다. 1999년 정부는 24년 이상 된 사육곰의 도축을 허용하고 2005년에는 그 기한을 10년으로 낮춥니다. 이런 이제 정부의 크나큰 정책의 실패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웅담 채취가 합법화되는 좀 잔인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웅담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 되면서 사육 농가의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육 농가의 어려움은 그대로 사육곰들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관리는 굉장히 힘들죠. 당장 사료비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짬밥 먹였잖아요. 곰들한테 사실 미안하죠. 사실은 그 웅담 산업 자체가 사실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농장에서는 그렇다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느냐, 곰에게 뭔가 투자되는 것들을 줄이게 될 수밖에 없겠죠. 유통기한 지난 뭐 음식물 같은 것들을 어디서 받아와서 준다든지 이런 농장들도 있었고, 시설 개선이 사실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농장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게 되는 거죠. 뭐 청소도 덜 하시게 되고. 2017년 정부는 사육곰의 중성화를 완료해 개체 증식을 막았습니다.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함이었지만 이름을 갖지 못한 갈 곳 없는 사육곰들은 여전히 좁은 뜬장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곰을 사육하고 싶지 않아요. 하루라도 오늘이라도 곰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다칠 수 있는데, 이거 정부가 좀 빨리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서 정부 측에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사육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농가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농가에서도 일부 이런 정책 실패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사실은 곰들이 지금까지 고통받게 된 거죠. 이 문제의 사실은 가장 핵심은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육곰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방치된 사육곰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넓은 자연에 그대로 방사하면 안 될까? 답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연 상태에 가까운 환경에서 곰을 관리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6,200제곱미터의 크기를 가진 야생생물 보존원 남부보존센터. 이곳에는 총 17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 고유종인 우수리 아종 반달곰 복원을 하고 있는 이곳. 여기서 우리는 사육곰 출신의 반도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 내 반도리는 당초 2001년도에 이 복원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보성에 있는 농장에서 실험 방사용으로 임대를 했고, 농장에서 태어난 개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사람 손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뭐 민가에 자주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험 종료 끝나면서 바로 회수한 개체입니다. 사육곰 출신인 반도리는 야생에 적응이 힘들고 토종 반달곰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이 있어 실험 방사용으로만 활용됐습니다. 곰 먹이가 대부분 이제 제철에 나는 과일, 채소 위주로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시기별로 칼로리까지 계산해가지고 뭐 여름철에는 뭐 5,000 칼로리, 지금 동면 들어가기 전에는 6,000, 8,000 칼로리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고 있습니다. 또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가지고 뭐 건강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도리는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치된 사육곰들은 인간들의 선택에 따라 전혀 뜻밖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지리산의 한 사찰. 그곳에 곰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이 깊은 산 속에 오막살이 집이 있었는데 예쁜데 사람들이 안 와서 이제 생각을 한 끝에 곰을 갖다 놓으면은 인기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곰을 4마리 가져왔어요. 시주 받아가지고. 2002년부터 고봉수님은 반달곰 4마리를 시주받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곰들은 전시 관람용으로 등록된 사육곰입니다. 거기에 저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일종의 시주용으로 전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들은 전시 관람용입니다. 그래서 전시 관람되고 있고, 한국에 전시 관람을 하는 동물원에 대한 어떤 허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으로는. 사실 한국의 동물원에 있는
대부분의 반달가슴곰이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다 웅담 채취용 사육곰 농장에서 사온 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용과 웅담 채취용의 경계가 불분명했던 거죠. 그렇게 그냥 유통되는 곰들이 한반도에 많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곰을 갖다 놓고 막 밖에서 나 키우고 장난도 치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곰은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곰이야.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말도 안 들어서 내가 이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고집이 좀 쉬어. 그렇게 곰들은 철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고봉수님은 이제 20년 넘게 키워온 녀석들을 더 좋은 곳에 보내고 싶습니다. 곰이 생활하기 좋은 곳, 넓고 물 좋고 어떤 이런 곳이 있다면은 제가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습니다. 넓고 자기 마음대로 뛰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저도 이제 그걸 원하죠. 문수사의 곰들과 달리 넓고 뛰놀 수 있는 곳에 온 곰들도 있습니다. 물가에서 낮잠도 자고 해먹에서 망중한을 즐기고 바로 사육곰이었던 바니, 다리, 들이입니다. 예, 이제 2018년, 19년에 이제 바니, 다리, 들이가 이제 동해 사육곰 농장에서 이제 구조가 됐고요. 구매 비용을 녹색연합에서 시민분들의 기부금을 모아주셨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리모델링 그 예산을 내려주셨고, 저희가 이제 보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살아서 철창 밖을 나온 최초의 곰들이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철창 안에서 고통받다가 웅담을 위해서 죽고 나서야 나올 수 있게 된 운명이었었는데 살아서 나오는 첫 친구들이었다. 최초로 구조된 사육곰. 이곳에 온 곰들의 삶도 바뀌었지만 곰들이 바꾼 건 청주동물원 그 자체였습니다. 바니, 다리, 들이가 오면서 환경부에서 이제 동물사 개선을 할 예산을 좀 내려주셨고요. 그것으로 시멘트로 된 곰사를 땅으로 바꿨고요. 붉은 여우가 이 친구가 이제 청주시 유기동물이 돼버렸어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데려온 적도 있고, 이제 갈비사자라고 일컬어졌던 그 바람이로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뭐 그 친구도 와 있고,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밖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친구들이 있는데, 뭐 오솔이라든지 지금 뭐 사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너구리 이런 친구들도 네, 저희 동물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바니, 다리, 들이가 오면서 우리도 이제 자기 확신을 한 거죠.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저희는 이제 곰을 구조했지만 곰이 청주 동물원을 구한 걸 수도 있어요. 갈 곳 없는 사육곰들을 보호할 시설은 없을까? 2022년 환경부는 시민단체와 사육농가들과 함께 사육곰 종식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구례와 서천에 곰 생추어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원래 의미는 이제 피난처, 안식처라는 의미입니다. 야생으로 나가지 못하는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거나 야생으로 내보낼 동물들의 재활 훈련을 위해서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야생동물 생추어리들의 역할이고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에도 곰 생추어리가 있습니다. 곰을 워낙 대량으로 인간이 사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이 지어졌고, 일단은 그 정부가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일부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환경부가 정작 중요한 문제인 사육곰 매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짓고 있는 2개의 생추어리에 들어갈 곰들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매입을 직접 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시민단체가 협조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추어리를 지어놨는데 어쨌든 곰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곰 매입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정부가 직접 안 하는 건가요? 곰 사육 종식 협약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동물 단체에서 곰 매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엔 정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럼 어쨌든 시민 모금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거를 상정하고 그렇게 그런 문구가 들어간 건지. 예, 그거는 좀
동물단체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물단체에다가 곰 매입을 맡기는 게 혹시 정부의 좀 책임을 피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가 장려했던 사업이고. 우선 그 정부가 장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입 허가를 했던 과거 기록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런 곰 사육농가와 곰 동물단체가 잘 곰 매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민간 협의체를 운영해서 좀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그 곰 매입을 직접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 곰이 사유재산으로서 이미 농가에서 사육 정책을 동의를 해가지고 협약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곰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입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정부가 매입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농가에서는 그 단체 사회단체한테 이거 맡길 일이 아니고. 사실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 곰은 사유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 곰을 사유재산에 해당토록 하게 됐던 수치는 누구냐? 또 정부였었던 거죠. 이 곰 사육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었고 농담 채취가 가능하도록 합법화 시켰었고 그 과정에서 방치되는 것들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었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 그 곰보금자리 프로젝트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매입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제 그 사육곰 산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정부가 이것을 끝까지 책임졌을 때, 곰 매입까지 책임졌을 때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방치하는 사육곰. 하지만 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얘는 똥 얼마나 싸는겨. 똥 치우시는 거. 네, 그쵸. 똥 치우고 애들 먹다 남은 거 치우고. 지은 여긴 내실 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유일이 청소하고 방사선 내보낼게요. 네. 이거를 매일 아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매일, 네. 매일 청소하고 매일 바쁘시니까. 머리 치 네네, 거기 드셔요. 냄새가 좋아요. 나한테 막말하면 다 찍히는 겨 이제. 달달. 잘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미? 맛있어 라미야? 일단 어떻게 보면 곰들이 예전 같으면 사람을 좀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이 곰들에게 사람이란 그저 뭐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 자기를 해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좀 괴롭히는 존재였다면, 지금 이 곰들에게 사람은 맛있는 걸 주는 존재, 아니면 재밌는 걸 해주는 존재라고 인식이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곰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글쎄요. 이제 이 사육곰 문제를 너무 많이 알리고 싶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육곰이 있다는 존재, 사육곰이라는 존재 자체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새 누가 옹담을 먹어? 옹담 뭐 사육곰이라는 게 있었어? 곰이 거기 왜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많이 알려지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 그게 가장 아쉽고, 여전히 사실은 사육곰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사육곰 문제를 또 더 많이 알려주시고 하신다면은 이 문제를 빠르게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옆에 쪽에 불편하지 마요. 네? 다시 청소하는 동안 얘들을 귀엽게
한다기보다는 크게 계란도. 우와. 계란도 하나씩 주고. 바니다리들이 두 번째 삶